네, 안녕하세요. 가슴으로 노래하는 윤나리입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인데요. DTC 12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 시간입니다. DTC를 또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DTC라는 건 소비자 직접 의뢰를 말합니다. 소비자 직접 의뢰라고 또 하실 텐데요. 유전자 검사를 말해요. 유전자 검사라는 건 내가 의료기관이나 특수기관을 거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유전자를 검사를 민간업체에 직접 의뢰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6년 6월 30일부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수기관이나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내가 민간업체에 DTC 12항목을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DTC 12항목을 검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됐는데요. DTC 12항목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면 내적 요인 이제 6항목과 외적 요인 6항목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진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 요인 이제 6항목 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카페인 대사, 비타민C 대사 이렇게 6항목을 하고요. 외적 요인은 체질량 지수, 색소 침착, 피부 노화, 피부 탄력, 탈모, 모발 굵기 이렇게 6항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항목은요, 모발 굵기와 탈모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모발 굵기인데요. 일단 모발 굵기도 이제 모든 다 유전자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요. 모발 굵기는 정상모가 있고 또 붉은 모, 가는 모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모발일수록 이제 탈모를 유발하는 게 이제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결핍이나 내분비계 계통 이상이 오면서 이제 탈모까지 유발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부족하다거나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해서 이제 모발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또 탈모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환경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또에 따라서 또 그렇게 이제 탈모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만 해주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샴푸도 계면활성제를 피한 샴푸를 좀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머리를 잘 말리시고 또 머리를 이제 말리실 때는 자연바람으로 말려주시면 모발에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탈모인데요. 탈모도 남성분들이 꽤나 많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70%에서 한 80%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를 못하지만 내가 환경적으로 어떻게 노출이 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탈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는 반응성 탈모와 비반응성 탈모 이렇게 두 분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성 탈모는 모낭이 이제 영구적으로 손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발이 다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반응성 탈모는 모낭은 이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만 원인만 좀 개선을 하면 이제 충분히 모발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응성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뚜렷한 원인을 개선을 한다고 해도 이제 모낭이 이미 파괴가 됐기 때문에 모발이 성장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은 있는데요. 모발을 이식을 하는 거죠. 모발을 이제 이식을 하는데 이 이식도 이제 이식한다고 해서 그 모발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머리가 없는 부분을 그냥 덮어주는 그런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식을 하게 되면 없는 부분에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모발이 있구나라고 이제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각적인 효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이 재생된 이렇게 모발이 성장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 반응성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조금 많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비반응성 탈모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 영향으로 인해서 오는 이제 탈모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 차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환경적인 부분, 후천적인 요인 부분들을 이제 개선만 하시면 충분히 모발이 성장하시는데 도움은 되세요. 그래서 비반응성 탈모와는 다르게 비반응성 탈모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원인만 개선을 잘 해주시면 충분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탈모에는 이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감는 샴푸 쓰는 이런 샴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주나 흡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도 충분한 수면을 잘 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발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밤의 시간은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굉장히 그 모발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주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충분한 수면으로 모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하죠. 스트레스도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만 좀 하시고 좀 좋은 것들만 좀 많이 보시고 좀 생각을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좀 좋은 것들만 좀 많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게 좀 모발 성장하는데 탈모 예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습관, 음식도 당연하겠죠. 음식이랑 이제 꾸준한 운동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부분도 육류나 이제 패스트푸드, 뭐 가공류, 인스턴트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좀 피하셔야 되고요. 술이나 담배 이것도 물론 절주하시고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은 예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고요. 뭐 검은콩도 이제 탈모 예방하는데 좀 좋고요. 아니면 이제 단백질 섭취, 그리고 이제 뭐 오메가 3라든지 잡곡, 뭐 건과류 이런 부분들 좀 섭취를 이제 꾸준하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원인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각질 제거라고 그러죠. 각질 제거에 이제 그 노폐물 두피에 노폐물도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청결을 좀 유지해 주시는 게 탈모에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탈모가 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외선도 좀 피하셔야 되지만 모자를 또 쓰시면 굉장히 안 좋아요. 탈모에 이제 그리고 또 모낭에 안 좋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으면 또 이제 그 모발이 성장하는데 좀 불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자 쓰시는 건 좀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샴푸를 쓰실 때는 내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성이신 분들은 세정력이 강하고 그리고 컨디셔너 성분이 좀 약한 걸 좀 쓰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건성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정력이 좀 약하고 그리고 이제 컨디셔너 성분이 조금은 성분이 많은 그런 샴푸를 쓰시는 게 훨씬 두피나 모발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모발 굵기나 뭐 탈모 이런 부분들 이제 유전적인 부분들로 보셔서 뭐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이제 통해서 내가 조금은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들 아시고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꾸준하게 해 가시면 충분히 원인을 개선하기 때문에 모발 성장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꼭 하시고 내가 조금은 더 젊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그리고 멋지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또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또 날려버리시고 그렇게 건강함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또 방법의 하나는 유전자 검사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꼭 하시고 멋지게 또 멋진 분으로 또 젊은 분으로 그리고 이제 탈모와의 싸움에서 또 예방을 하시고 이겨내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